오늘 정말 심각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서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 중에 전세를 놓고 계신 분들이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얼마 전에 만난 강서구에 집을 가지고 계신 강모 씨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은행에 가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문의했는데 은행 직원이 지금은 받을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 인생지혜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때문이에요. 이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유주택자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1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에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 때 쓰이는 대출이죠. 문제는 금융당국이 세부 지침을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 당국이 갑자기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내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세입자 박모 씨라는 분도 만기일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날짜에 맞춰서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모르겠다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만기가 다가오니까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하는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행 관계자들 말로는 6월 27일 이전에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대출이 가능했대요. 그런데 규제 이후에는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조건이 더 강화된 역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집주인에게만 대출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6월 27일까지 체결했을 것. 두 번째, 보증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 세 번째, 집주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네 번째, 본인이 입주할 경우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다섯 번째, 후속 세입자가 있을 경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 상황 및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이행. 이렇게 조건이 많다 보니까 해당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이전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대출이 나갔지만 한도가 줄어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역전세 반환 대출은 조건이 많다 보니 해당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과 관련한 부분이 지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당국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라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최근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물건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낮춘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크게 낮추고 이를 월세로 돌려서 시장에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잠원동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가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 놓는 경우가 많다.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증금과 월세로 받으려 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법원 등기 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이 29만 1,5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2만 8,656건보다
21.58%나 늘었어요. 같은 기간 전세는 15만 3,113건에서 16만 3,019건으로 6.64% 증가했는데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 거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연구위원이 월세와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전세나 월세는 실제 수요가 하방을 지지해 한번 오른 가격은 하락이 어렵다. 최근 월세 상승폭이 확대되며 체감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세를 놓고 계신 집주인 분들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해요. 두 번째, 전세로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은 계약 만료일 훨씬 전부터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앞으로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월세나 반전세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번째, 집주인 분들은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대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세요.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어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세 제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50대 이상 분들 중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를 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변화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